자, 대한민국 최고의 귀요미 타로 셰프가 당신의 잔고를 꽉꽉 채워드립니다. 내 잔고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 내 잔고를 부탁해! 자, 저의 지랄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과분하지만 여러분의 금전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로로 금전운을 요리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팩트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 리딩을 들으시다가 돈의 흐름이 뭔가 나의 실제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번호를 골라보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좀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더불어서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5개의 동전 가운데 가장 마음에 가는 동전을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자, 그러면 10초 드리겠습니다. 잘 골라주세요. 자, 1번 분들 내 잔고를 부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의 잔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들어오는 돈은 하나인데 나간 돈은 서너 개. 금전운 얘기하는데 잘못 노래했다가 욕 처먹을 수 있으니까 자제할게요. 자, 먼저 윗줄은 여러분들의 수입, 그리고 아랫줄은 지출, 그리고 여기 후라이팬에 준비된 재료는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팔팔 끓고 있는 이 육수는 여러분들 돈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가지면 될지를 본 카드입니다. 자, 일단 1번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의 돈을 만들어 가시는 분 같아요. 여기 1번 매지션 카드를 보십시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정통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주된 수입원은 이렇게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 가면서 재화를 창출해가는 그런 수입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방면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융통하고 그렇게 수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느 한 분야의 직종에 근무하시면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차곡차곡 돈을 쌓아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계세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기술 계통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체를 일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사업장에 소속된 그 기술 직원분으로서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시는 분처럼 보여요. 근데 이 가운데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약간 일종의 어떤 스트레스를 조금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수입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칼이 3개가 꼽힌 걸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모으실 때 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분야에 정통한다, 이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돈을 더 모아볼 수 없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 2장의 숫자 3의 카드는 일종의 다양성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만, 야, 내가 펀드를 좀 해볼까, 아니면 뭔가 좀 주식으로 좀 늘려볼 수 없을까, 이런 것처럼 돈의 흐름에 있어서 수입에서 다양성을 조금 추구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본래에 가진 어떤 성향과 조금 맞지 않거나 기회가 닿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돈의 수입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 혹은 아니면은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분들이시라면은 이 수입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인이시라면 여러분은요, 조금 시간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이 잠재력과 기술이 쌓이면 여러분들 한 분야에서 정말 으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카드도 사실 또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이 드실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돈을 너무 지금 한 군데에서만 버는 거 아닌가, 좀 더 욕심이 날 수도 있고, 수입에 대해서, 수입원에 대해서 좀 확장시키고 싶은데 그게 또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알아보자니 좀 내 관심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한 곳에 지금 완전히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분들과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나거나 다른 친구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만나서 돈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내 자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돈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펀드 좋다더라, 내가 이번에 부동산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조금 집값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스타일이고 한 분야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금 시간이 쌓이고 또 좀 경력이 쌓이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이 조금 뛰어나기 힘들 만한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거든요. 우리가 지하수를 뚫어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어딘가로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파이프보다 이 파이프 하나 자체를 엄청 크게 늘리는 그런 관점에서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분산 투자, 누가 이렇게 장사 뭐 했다니까 굉장히 좋다더라 보다도 그냥 딱 한 우물이죠, 한 우물. 사업이든 일이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통한 분야, 아니면 내가 조금 익숙하고 조금 경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쌓인 분야에 있어서 그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추측컨대 여러분들 금전운은 엄청나게 큰 파이프를 타고 뿜어져 나오는 그런 또 재력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다양성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마음을 조금 넓게, 그리고 또 롱런 한다는 생각으로 길게 보시고, 무리한 투자나 어떤 투기, 그리고 약간 내가 조금 귀가 얇아서 좀 나는 잘 움직여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들어오는 현금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더 나의 재능으로 좀 더 단단하게 크게 확장시켜 갈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 지출이겠죠. 자, 1번 분들,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있는 모습을 제3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찰칵 사진을 3장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1번 분들은요, 자기 여가와 조금 유흥거리,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흥이라는 것은 뭐 방탕한 생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좀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 곳에 조금 지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을 조금 이렇게 내 주변 환경을 조금 꾸미는데 소소한 어떤 쓰임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있겠고, 뭐 아이패드를 살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소비, 그리고 또 그게 옆에 있는 이 퀸 오브 완즈 카드로 이렇게 붙으면서 완전히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주변의 어떤 경조사라든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결혼식, 장례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알뜰살뜰 써야 하는 어떤 지출이 조금 있지 않나. 뭐 아주 소소하게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야, 뭐 먹을래? 김밥 천국. 그래? 가서 밥 먹다 보면은 나는 김밥 시켰는데 친구는 그 완전 풀세트로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계산은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내가 조금 내가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좀 지출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자택일 하자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한테 쓰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김밥 천국 가면은 이거 김밥 지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뭐 이런 거는 거의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뻔한 소리 같아서 저도 조금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 카드입니다. 이 대표적인 집착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지름신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봐요. 그러다 뭔가 꽂혀. 그게 옷이든 전자기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혹은 술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유독 주말이면 전화해가지고, 불금에 전화해서, 야, 너 지금 불금인데 집에서 뭐해? 나 지금 비니 오빠랑 같이 있어, 빨리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원빈을 생각하시고, 비니 오빠? 그 오빠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친구분이, 뭔 소리야, 놀아줘, 조빈 오빠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금전 지출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과 미련을 갖게 만들고, 내가 자려고 누워도 아까 봤던 쇼핑몰의 그 옷이 생각나. 그걸 입으면 이제 곧 봄인데 연애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옷을 반드시 사야 되는데, 또 나로 하여금 이 할부의 자물쇠를 내 목에 걸게 만들 만한 어떤 집착이 가는 어떤 물질에 대한 소유 욕구 같은 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지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자주 그런 갈등에 휩싸이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일본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께서는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실 바꿀 필요가 없는데, 야, 저거 제대로 나왔구나. 이번에 카메라 3개 달렸네. 저거, 근데 어떻게 이번에 출시된 핸드폰 가격이 냉장고 가격이랑 맞먹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도, 자려고 누우면 지금 왼쪽 귀에서 사야지 뭐해? 결제 안 누르고, 그러면 오른쪽 귀에서는 아니야, 사면 안 돼. 너 지금 이번에 또 휴대폰 바꾸면은 냉장고만 3번 갈아치우는 거야.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 지름신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카드 할부에 자물쇠를 스스로 조금 손목을 일부러 여러분들께서 셀프로 채우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카드를 유독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출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지출들은 괜찮지만, 혹시나 어떤 물질에 대한 조금 집착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건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히 경조사비는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사람을 잘 챙기시는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면 해야 되지. 무슨 말이냐면, 야,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있어? 내 역할이 그런데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거기에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일본 분들 가운데 이제 극히 덜어 도박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금전 흐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돈을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요, 한번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잔고를 조금 탄탄하게 불리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정해봤는데, 뭐 헛질한지 저도 사실 모르겠네요. 사실 현타가 조금 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 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왼쪽 카드, 이 고양이 카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고양이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손톱을 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리딩 중에 조금 짠한 감정이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가 여러분들께 돈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얘기하는 카드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맨 처음 돈 벌고 우리가 어렵게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잠깐만요. 진짜로 제가 조금 짠해가지고, 여러분들 맨 처음에 돈 버셨을 때 그렇게 배워야 할 것도 또 많고 질책도 많이 받고 막 처음에 열정적으로 돈을 버셨을 때, 그때 내가 쓰던 수입과 지출의 방식을 잊지 마시래요. 이 카드는요, 웨이트 덱에서도 내가 나무 하나를 콱 움켜쥐는 그 어떤 의지의 출현이고 출발이고 스타트이고 나의 열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에 품었던 아주 순수하고 새롭고 어떤 아끼고 막 그랬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조금 나간 돈이 많고 피치 못하게 이렇게 쓰임새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썬카드처럼 여러분들 곧 진짜 금전운에서 너무나 따뜻한 햇살이 내릴 때도 좋은 또 시간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의 초심, 돈을 내가 그때 참 이렇게 요긴하게 알뜰살뜰 잘 썼었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짠했어요. 이 요리가 조금 입맛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식을 제가 나름대로 건강식으로 준비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솔직히 진짜 제대로 건강식이지 않았나. 자, 여기 육수 팔팔 끓인 이 육수통에 이 카드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돈 관리에 있어서 어떤 육감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할까, 어떤 동물적인 지혜가 필요할까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 애니멀 스피릿 카드는요, 여러분께 금전운에 있어서 멀리 내다보시래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믿고. 지금 태양을 막 움켜쥐려고 하는 어떤 독수리의 모습이 보이시죠? 아까도 태양 카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께서는요, 올바르고 빛나는 비전, 외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통하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비전을 멀리 조금 내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편법이나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부의 증식이나 이게 돈의 흐름을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정말 정통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나왔던 이런 카드의 일관성처럼 한 분야에서 이 태양을 거머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좋은 금전 흐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한 100배, 1000배는 더.
그래서 부족한 저의 리딩이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금전 흐름에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어떤 정보나 조언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리딩을 학생분들께서 듣고 계신다면은 이러한 상황 전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제 활동을 전면에 나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 리딩이 안 맞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 하나를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 분들은 지름신을 주의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통성을 가진 어떤 한 분야의 개척 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금전운에 밝은 나날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 내 잔고를 부탁해 잔고 곧 빵빵해진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내 잔고를 부탁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내 잔고의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내가 웅크린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입니다. 먼저 윗줄은 여러분들의 수입, 그리고 주된 수입원을 본 것이고요. 아랫줄은 여러분들의 지출, 그리고 지금 이 궁중펜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 사흘 동안 팔팔 끓인 이 곰탕의 재료는 여러분들한테 돈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를 본 것입니다. 많이 준비했죠?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달 카드, 더 문 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카드가 여러분께 수입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는 뭐처럼 느껴지세요? 한번 한 4, 5초 정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그것이 정답이 가까울 텐데요. 이 카드는요, 말 그대로 일종의 불안을 뜻합니다. 신경질적인 어떤 이 달인지 태양인지 모를 속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분주하고 시끄럽고 어둡고 침침해 보이죠. 이 카드는요, 일종의 과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전운에 있어서. 자, 제너럴 리딩이니까 2번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돈을 버시는 데 있어서 고용 불안에 조금 시달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게 조금 불안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계시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수입원은 고정된 수입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조금 버겁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조금 앞날이 조금 막막해 보인다거나 그런 어떤 감정이나 심정에 조금 시달리시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은 곧 개선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훨씬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니요 난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돈을 벌면서 약간 스트레스는 동반될 수 있으나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곧 풀어질 거라고 해요. 이 두 카드를 한번 붙여서 보십시오. 여기에 길이 하나 나 있고 뭔가 어두침침한데 이건 굉장히 이게 B에서 H로 딱 넘어가는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이번 분들 가운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안감을 주고 만족스러운 어떤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동료들 있죠. 그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실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직장인 분들이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기서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해서 조금 나아가도 여러분들께 조금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임금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실제로 체불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상황이 곧 개선이 될 거다, 그 문제가 풀려갈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은 아주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와, 도저히 여기서 일 못하겠는데 여기 말고는 내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해 하실 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적어도 이 제너럴 리딩의 효용성 안에서 보자면요, 여러분들께 이직을 권고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개선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낀다면은 다른 방향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진짜 들을게 어렵게 하네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를 다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프리랜서 분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금 일거리가 사실 이렇게 자주 나한테 이제 찾아들기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프리랜서 분들은. 그 속에서 이 불안감을 해방시켜주고 개선시켜주는 그렇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의 어떤 수입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이 끝카드를 보면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 안정지향주의적인 어떤 여왕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장인이시라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돈은 계속 지속해서 여러분들께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그치만 여러분들 좀 안정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 손실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차곡차곡 다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축이나 투잡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을 좀 다스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수입의 흐름으로 이번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불안했던 지점들이 있다면 점점 안정되어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계시다. 그래서 너무 염려치 마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은 약간 막막함과 또 이쪽에 안정감이 대비되는 카드 가운데 어떤 승리의 카드가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내가 1인 미디어다, 개인 사업이다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상을 구독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막막함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여러분들의 지출에 대해서 본 카드로는요, 자, 먼저 이 카드, 여러분들 이 카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 사람이 동전 2개를 중국 음식점에서 수타로 지금 면을 뽑다가 면에 걸쳐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자, 이분의 표정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이시나요? 힘들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즐거워 보이시나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잘 다루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그 답이 여러분들 소비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생각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금 유통이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난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게 즐거워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돈의 이 조금 딜레마에 있어서도 좀 잘 풀어나가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꼭 그것을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팩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머리에 골무를 썼는데요. 왜 골무를 썼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에는 키높이 깔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장을 조금 늘리는 방편으로 이성분들의 관심을 샀다는 그런 어떤 뇌피셜을 한번 씹으려 보고요. 저도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정수리가 8cm예요. 그래가지고 신장을 그런 방식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그 TMI를 한번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께서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다루기 어렵다고 좀 생각하신 분들은 돈의 흐름에 있어서 한번 한쪽으로 내가 제거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긴 하는데 이쯤에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 정도는 한번 어떤 기준을 세워보시기를 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랑 같이 해서 보면요, 숫자 2가 연달아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수입에서 얻는 어떤 것을 축적하는 한편 또 이것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지만 그게 딱히 막연할 수도 있고, 또 멀리 내다보시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축을 하시거나 청약 저축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을 나가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막상 따지고 보면 저축이 소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 안에서 지금 당장 현금 유통에 있어서 당장 어딘가로 좀 축적이 돼야 되니까 나가버리는 돈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돈의 어떤 흐름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지출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보다는 좀 흘러가는 대로 유연하게 쓰임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뭔가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카드가 나왔죠.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여러 곳에 돈을, 그게 작든 크든 소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발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10번의 완즈카는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너무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그럼에도 내가 다 이거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간단하게 어떤 차 한잔, 술 한잔 하셔도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번에도 사야지, 그런 실제로 지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담감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혹은 저축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돈의 어떤 쓰임새들이 다방면으로 나의 어떤 일정한 기준과 한 방향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조금씩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곤혹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분들 각각의 상황이 전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켜주고 잠재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금전에 대해서 저축은 하시되 너무 다방면으로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적어도 이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리 없이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방향까지만 좀 소비라든지 돈의 흐름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 가운데 이렇게 누구 친구 만나면 되도록이면 내가 이렇게 지갑을 열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인성 터진 놈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다가 내가 많이 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내가 조금 얻어먹고 싶다고 하시면 술 취한 척 하시면서 닭갈비집에서 지금 앞치마를 두르신 상태로 다른 테이블 가서 밥을 이렇게 볶고 계시면은 너 뭐하냐?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계산할게. 오늘 여기서 일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친구분들한테 얘기하시면은 아무래도 무리수겠죠. 예, 그런 행동은 좀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솔루션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무게를 짊어지지 마시고 조금 더치페이도 하시고 또 집에서 간소하게 좀 드시면서 요즘에 또 밖에 이렇게 조금 거닐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출에 대해서 조금 다져가시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제가 미천하지만 좀 조언을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준비된 여러분들의 내 잔고에서 꺼내온 공수해온 재료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입맛이 워낙 또 한식 쪽이라고 하시고 좀 안정감 있는 따뜻한 찌개 백반이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릴게요. 진짜로 제가 이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러는 모습을 보시면은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눈물이 나는걸요. 지금 이 소품 산다고 이 머스트헤브 아이템 사러 갔더니 지금 파시는 분이 누구 주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쓸 건데요 했더니 한 30초 동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7번의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좀 막막함을 느끼실 수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하시면서 쌓아온 여러분들의 씨앗이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까지는 가을까지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리게 되거든요. 일도 돈도 사실 농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뿌려놓은 씨앗들은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열리려고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추수감사절까지만 기다린다고 하면 이 곡식이 맺히게끔 이 구름은 이제 곧 사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이 열매를 맛보게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팔팔 끓인 이 육수에 이 카드가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카드가 여러분의 금전운에 대해서 뜻하는 바는요. 일종의 유한함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무언가 알 속에 있어서 답답하고 어떤 외부적 환경이나 금전운에 있어서 내가 조금 압박감을 받는다고 하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노력해서 이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아주 무한하게 진짜 확장되고 또 행운과 기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알은 출생이자 탄생이자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 오라클 카드에서 이제 마지막을 차지한 이 카드는 여러분의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금전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세계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면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들께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고 펼쳐질 거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잔고가 완전히 확장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 뱀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숙의 시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언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정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들이 바라시는 조금 안정적이고 따뜻한 백반, 찌개 백반 한 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끓여서 여러분들께 내어주셨는데 맛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실제로 이렇게 영상 보시고 또 따뜻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잔고의 확장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내 잔고를 부탁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한번 본 것이고요. 아랫줄은 여러분들의 지출. 여기 프라이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카드고요. 여기 육수로 끓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 필요한 어떤 금전운에 대한 지혜를 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수입에 대한 카드에서 여러분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금전에 관련돼서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때문에 조금 이런 걱정이나 돈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답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떠올린 그 생각이 여러분 돈 버는데 그리고 잔고에 있어서 걱정거리, 제일 확실한 그런 걱정거리가 될 텐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카드의 해석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네럴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 대답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불면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슬픔이나 우울을 얘기하는데 그림을 보셔도 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돈을 버시는 데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죠. 좀 잠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조금 야근이랑 철야 작업을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조금 지친 나머지 이런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옆에 이 카드 숫자 10번의 펜타클 카드를 보시면은 이 카드는 금전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3번 분들께서 적든 크든 그것이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을 만큼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앞서 대답하셨던 이 돈에 대한 고민이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3번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고 또 버는 돈이 있지만 거기서 얻는 어떤 스트레스나 불면증 같은 거 혹은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어떤 느낌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나 다른 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숫자 10번으로 결국엔 이게 언젠가는 다 끝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너무 잠도 못 잘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입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간은 공허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의 잔고 속에서 무언가 끝나가는 어떤 것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무슨 현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뭔가 이제 매매 쪽에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나 가지고 계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옆에 나온 퀸 오브 컵스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라져가는 이 잔고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러한 돈의 흐름이 수입이 딱 끝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수입원, 예를 들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또 괜찮은 아주 좋은 회사를 찾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또 수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입과 잔고에 있어서 희, 비가 엇갈리는 카드들을 교차로 이렇게 보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융통이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무언가 걱정도 있고 또 이것이 돈이 내가 가진 잔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방법은 확실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순간 또 여러분한테 새로운 흐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이 생길 수 있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력이 뒷받침돼서 이러한 고민들을 상쇄시킬 만한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직장인 분이실 가능성이 높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나를 조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나의 잠을 설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 말고 여러분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수입과 수입원에 대해서 뽑았지만 오히려 카드가 얘기해주는 바는 여러분들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생각, 다른 긍정적인 방향도 찾아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잔고에 대한 어떤 지출 카드를 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더 썬 카드. 썬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윗장의 카드와 아랫장의 카드가 또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돈에 대한 걱정이나 우울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쓰실 때는 뭐 펑펑 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런 우울감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게 상쾌하고 조금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들이 지출을 하고 계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긍정적인 기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지출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스트렝스 카드, 인내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보아서 여러분께서 과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소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지출하실 때 돈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물건 살 때 이걸 확실히 내가 사는 게 맞나? 이걸 쓰면은 다음 달에 얼마를 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계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려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잘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이따금씩 여러분들께 어떤 신상 아이템 있죠. 그러니까 신상 아이템이란 게 이를테면 전자기기든 옷이든 화장품이든 내 신발이든 나를 조금 충동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야, 어머, 저건 사야 돼. 어머, 저건 먹어야 돼. 그러면서 재빠르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확 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출에 대한 그러한 집중력과 신속함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돈 버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막 확 발동되는 게 아닐까.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돈을 내가 안 쓰고 참다 보면은 나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었는데 너 이 정도 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너 나한테 진짜 안 쓸래 돈?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진짜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금 여러분께 어떤 아주 재빠른 그 지름신이 한 번씩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따금은 한 번씩 조금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쓰게 되는 어떤 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번 분들 가운데 이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조금 우울감,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난점을 겪고 계시다면은 이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카드들을 전부 보아서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의 여러 개의 칼들은 실제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몇 개는 과잉이 된 어떤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진짜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고민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여러분들의 일에 지장을 받지 않게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돈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비전을 찾게 되고 거기서 행동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두 부분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보시고, 또 지출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거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요? 이를테면 러닝머신 또 살 건가요? 그랬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거실에 러닝머신 하나, 안방에 러닝머신 하나, 작은 방에 하나. 그래갖고 이게 집인지 헬스장인지 아니면 공용 빨래터인지 그래가지고 빨래가 거기에 다 널려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잔고, 일종의 금전운으로 보면은 사실 좋은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일정 정도의 수익 혹은 좀 만족스러운 풍요로움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시고요. 또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봐서도 성숙된 어떤 접근과 태도를 갖게 된다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쁠 거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점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에서 꺼낸 재료로 지금 요리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약간 어두운 면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전복 삼계탕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는 전복 삼계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라이팬에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이게 안 맞죠? 하나도 준비가 덜 됐어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여러분들의 조언 카드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께서 돈 관리에 대해서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시는 데 있어서 충실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면 또 그만한 보상과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출에 있어서도 여러분께 좀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대서 어떤 것에 써야 될지 이번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온 이 산 카드는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께서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이 조금 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시는 데 있어서 조금 답답한 어떤 장애물을 조금 마주하셨거나,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저지먼트 카드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여러분들이 심판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3번 분들 가운데 지금 돈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라고만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어떤 지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할까? 비버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지런한 건축가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조금 성실하게 일을 하나하나 계속 이러한 고민들을 찾아오는 것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시면요. 어느새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안식처, 보금자리인 비버의 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비버의 부지런함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만족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풍요, 이 비버가 사는 생태계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비버가 만들어내는 댐은 그 구역 내에 어떤 일정한 홍수를 막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포식자들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한테 이런 비버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좀 있더라도 계속해서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들 주변에 좀 안락한 공간이 생기는 시간이 오겠다. 그래서 3번 분들, 결론은 여러분들 걱정은 조금만 눌러주시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계속 조금만 걸어가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풍요로운 수입도 지출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 비버의 영향력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3번 분들 힘내시고요. 지름신 살짝만 주의해 주시고 이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내 잔고를 부탁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잔고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무모한 것만 빼면 당신은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윗줄은 여러분들의 수입에 대한 것이고요. 아랫줄은 여러분들의 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잔고 관리를,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카드고요. 여러분들 돈 관리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본 조언 카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이라면 이 쓰러진 잔을 보면서 여러분 돈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아쉽거나 미련이 남거나 지나간 뒤에 조금 후회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실제 돈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께서 떠올리신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그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보다는 좀 적지 않나,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혹은 여러분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피치 못하게 그 일을 계속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부닥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다니던 직장에서 좀 이직도 가능하겠고요.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내 연봉 조건에는 맞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신다던가 그런 여러 종류의 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쉬움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버시긴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조금 못 미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카드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일로 업을 삼아서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의 수입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내가 피치 못하게 이 스타카드로 대변되는 다른 방향,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돈을 버는데 조금 더 좀 가고 싶은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좀 잘 뜻대로 안 되어서 잠깐 조금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목표 지향점, 그러니까 돈이든 일이든 경제활동이든 그게 방향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선명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투잡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 내가 이 일은 멈춰놓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돈을 경제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취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내 기준과 목표치는 저기 멀리 있지만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새롭게 스타트를 해보려는 그런 카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4번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떤 내가 바라는 이상과 희망, 비전은 확실하지만 그게 조금 너무 목표치가 너무 높다면은 그거를 그 수입원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내가 조금 양보를 하거나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될 때까지의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일단은 경제활동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피치 못하게 내가 벌던 돈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 중에 조금은 더 그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확실히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출 카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대비되는 상징성 두 개가 나왔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넘치는 잔을 중심으로 놓고 왼쪽에는 두 개의 잔을 섞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성으로 상징되는 두 개의 칼 들고 있고요. 마음속에서는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좀 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저것도 나 사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나도 조금 여행도 좀 멀리 훌쩍 자유롭게 떠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넘치는 우리 소비 욕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야 진짜 이렇게 감정대로 그래 한번 가고 싶다 좀 알아보기도 하고 뭐 비행기표를 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 또 여러분들께서 막상 또 지출을 하려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성의 칼을 빼들고 야, 안 되지. 지금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저거를 지르는 건 좀 무리다. 이거는 좀 더 고민해보자. 그러면서 이 결제 버튼을 누를까 말까. 심지어는 네이버 그 결제창을 딱 누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뒤에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바로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출의 어떤 이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조금 사고 싶고 소비 욕구가 있으신데 그거를 굉장히 양쪽으로 이렇게 절제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절제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정확한 여러분들의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이 지출에 대해서 특별히 나쁘다는 어떤 느낌은 보이지 않거든요. 4번 분들은 유독 한 번 더 여쭙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실제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여러분의 어떤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번호를 골라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윗줄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카드와 지출에 대해서 또 종합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변화의 시기라든지 내가 좀 목표하는 바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조금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추구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돈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조금 무모한 방식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별카드로 보아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어떤 돈에 대한 이상향 거기로 목표 지향적으로 확실히 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리딩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거냐 그런 것만 얘기해달라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잘 절제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출발 뒤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참고삼아 한번 카드를 하나 다른 걸 더 펴볼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돈의 흐름은 어떻게 내 잔고를 부탁해 저지먼트 카드 나왔네요. 여러분들께서는요 무언가 준비해온 일이 있으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름이나 어떤 조직에서 나를 찾거나 취업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면 사업도요 내가 준비한 그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 있다면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또 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새로운 형국으로 심판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고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되는 조금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조언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요리를 할 텐데요. 4번 분들께서는 돈에 대한 뭔가 아쉬움이나 미련을 제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랍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랍스타를
손질해가지고요. 여기 좀 넣을게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카드나 까. 아이고, 내가 나한테 욕하네. 아, 미치겠네. 그래도 4번 분들 제가 특히 더 좋아하는 마음에 이게 지금 다금바리거든요. 다금바리로 세상 먹을 수 없는 매운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랄은 어디까지 적당히 처하고 카드를 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 아, 지금 엠페러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 보이시죠? 고양이 왕. 냐옹.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잔고 관리, 돈 관리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취하셨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하지만 손해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 실현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향 안에서 뭔가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조언해주는 카드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길 바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무계획적인 것으로 이렇게 소비 생활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나온 카드는 여기 어린이 카드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어린아이가 지금 나비를 잡으려고 뿌염을 해야 될 텐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이 차일드 카드는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지금으로 볼 땐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습득력도 대단할 거고요. 돈에 있어서도 잠재력이 있어서 성장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끝으로 여러분들께 애니멀 스피릿 카드는 어떤 지혜를 요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께 어떤 동물의 지혜가 필요할지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타란툴라가 나왔네요. 여러분, 이 타란툴라는요, 이 외골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껍질을 한번 벗어야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일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전 이 카드를 지금 방금 깠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이 돈 버는 데 있어서 조금 새로운 계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기라고 말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또 타란툴라의 특징으로는요, 굉장히 느리고 묵직하게 움직여서 내가 그 포식하려는 어떤 그 대상 있죠. 개구리나 곤충 같은 먹잇감에 대해서 신중하게 움직이라는 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본분들이 정말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변화의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진해가는 모습을 갖추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적시를 기다렸다가 그때에 확 목표를 엉켜지는 순간이 오시면 여러분들 멋지게 이렇게 멋진 타란툴라처럼, 이게 또 거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편을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멋진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 길이 계속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분들 앞으로 잔고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내 잔고를 부탁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 잔고의 흐름, 돈의 흐름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5번 분 인기는 정말 많지만 과섭이 안 돼요, 과섭이 안 돼요. 귀여운 척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왜 저러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윗줄은 여러분들의 수입, 그리고 아랫줄은 여러분들의 지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본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이 사골곰탕은요, 여러분들 금전 관리에 있어서 지혜를 조언 카드로 펴봤습니다. 자, 먼저 5번 분들 이 카드를 보시면요,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한 사람이 뒤에 이렇게 잔을 놓고 이렇게 앉아있죠. 마치 스타벅스 텀블러 컬렉션을 다 구해가지고 자, 내가 이제 으뜸이지 하는 그런 어떤 표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회사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가면서 돈을 버시는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꼭 이게 대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 그 조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사업하고 계시거나 자영업 하시면은 이제 여기 단골 손님이 될 수도 있고요,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람을 상대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일에 거기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돈을 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보험을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바를 운영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바텐더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일대 다수를 상대하는 어떤 직군이 있죠.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관계가 중시되는 직업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 여러분들 종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돈을 버시면서 어딘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돈 버시는 그 경제활동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치 사무실을 조금 알아보는 듯한 어떤 뒷모습처럼 보여요. 아, 이제 내가 조금 키워볼까, 이 판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어떤 살궁리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고 싶어하는 어떤 뒷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요, 종전에 하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던 수입원을요, 여러분들 조금 다른 일을, 아예 이 일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전자에 더 가깝겠지만 후자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기 킹 오브 소드에서 연상되는 것 때문인데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국 그것을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리적인 잣대로 다른 방향, 다른 영역에 대한 어떤 탐구 혹은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성숙된 태도로 파악해서, 야, 이쯤이면 내가 뭔가 좀 다른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는 더 보편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돈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좀 앞으로 내가 어떤 집을 사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가 좀 성숙한 태도와 생각으로 좀 정보를 알아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시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집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사면은 조금 집값이 좀 안정될 것 같고, 또 교통도 그렇고 어디에서 삶의 터전을 좀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벌어온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날을 다져가는 새로운 지도를 꾸며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입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계획성 있고 진취적이고 성숙된 태도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출 카드를 보면요, 아, 이게 지금 너무 극명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돈을 쓰실 때 약간 주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말탄 사람이 보이죠? 이거 여러분으로 보이는데, 금요일이나 이게 주말에 친구들을 불러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요. 그러면은 와, 같이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막 놀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저녁쯤 돼가지고 성인분들께서는 야, 술 한잔 해야지,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친구들이 야, 해야지, 야, 불금이 아니냐, 토요일 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도 쏴야지, 네가 쏴야지, 야, 쏠 거지, 야, 계산 안 했어?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왜냐면 친구들은 걸어다니지만 여러분들은 말을 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출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고요. 넓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품위 유지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날 때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든가, 또는 이 월계관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경사에 갈 때마다 또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르신들, 그리고 친척 모임, 뭐 아니면은 내가 좀 비즈니스 파트너라든가 내가 뭔가 좀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사람들과 관계된 곳에서 지출이 조금 작거나 많지 않을까. 그걸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숫자 10번의 카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은 진짜로 조금 사람들 속에서 어떤 만족스러운 금전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그렇죠. 실제 이건 동전은 펜타클은 재화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내 주변을 채우는 인맥들 있죠.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을 조금 만족시켜줘야 되는 어떤 상황들. 진짜 사업하시는 분이면은 진짜 파트너분들 잘 챙겨준다던가 회식이라던가 이런 거 계속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취업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사회생활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사야 될 것도 많고 내 주변 환경을 꾸며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원룸이라도 하나 구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좀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들부터 해가지고, 또 내가 취업했으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술 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은지, 심지어는 하다못해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던 이제 이 강아지들까지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처럼 쏠 거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분들께서는 버는 돈만큼 나가는 돈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출의 흐름 가운데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이라고 치면은 이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답변이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일 텐데요.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노란색 카드 명세서처럼 보여요. 프린터로 뽑았더니 한 2m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구겨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드 역시도 어떤 뜻이 있냐면 내 주변 사람 좀 챙기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게 다산이고 자식의 상징인데 또 그 넓게는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주변을 채우는 인맥을 포함해서 모든 내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피어난 가치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어떤 성향으로 보면은 결국엔 사람들 아닌가. 결국에는 내가 물론 사고 싶은 물건들도 있지만 내 환경과 내 주변 사람 챙기느라 돈을 조금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돈을 버시고 또 사람으로 돈을 쓰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읽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 관리에 있어서 어떤 관점과 태도로 임하면 여러분들의 이 내잔고가 좀 확실히 더 좋아지고 풍성해질지 지금 여러분들의 잔고에서 꺼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러면은 해장국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서울 장충동에 가시면은 원할머니 똥쌈 그 가게 옆에 아주 유명한 갓다기 킹장국이 그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갓다기 킹장국을 여러분께 한번 뜨겁게 팔팔 끓여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요리가 완성되었는데요. 지랄 좀 어지간히 빨리 필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빨리 필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쏘지 말랍니다. 눈치껏 사람들을 챙기시고 조금 내 욕구라든지 내 이득도 이렇게 눈치껏 살피면서 적당히 조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산, 잔고를 조금 지킬 필요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너무 얌체같이 얻어먹으라는 이제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셨으면 상대방한테도 살 권리를 주는 게 물론 있는 사람이 또 사고 그러는 거긴 한데 상대방한테도 살 권리를 주는 게 그분도 분명히 행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눈치껏 야 이번엔 네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지출을 조금 아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광카드는요, 일종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끝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웨이트 덱에서 거의 데스카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쩌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새 비전과 새 전망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그 전에 무언가를 종결짓는 어떤, 돈의 흐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매듭을 지으려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다면 그걸 확실히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이기도 하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여러분들 내 잔고를 관리하는데 동물적인 감각, 과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뽑아보았습니다. 이 굴카드가 의미하는 바는요, 이 딱딱한 껍질 속에 아주 부드러운 속살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굴은요, 자기 주변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졌대요. 예를 들면 따개비나 말미잘한테 살기 좋은 어떤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돌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조류가 넘치는 것을 좀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 또 바닷속의 어떤 물질들을 자기가 먹어치움으로써 바다를 좀 더 맑게 하고 그런 또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딱딱한 껍질 속에 여러분 내면에 아주 훌륭한 진주 같은 가치를 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직관력을 얻어가지고 어떤 앞으로 돈의 흐름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 괜찮은 대박 아이템이다 싶으면은 공유할지 말지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판단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굴카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주변을 조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키워드가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의 관계들, 인간관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
결국 잘 챙기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조금 만족스러운 돈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 잘 챙겨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 분들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 잔고를 부탁해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타로카드는 우리에게 현재를 점검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가능성이 더 확장되고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기도 하니까요. 내가 대박이 날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도 중요한 문제시겠지만,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이시고 돈을 쓰는 것도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내 꿈과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조금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힘을 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는 자세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리딩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물러갈게요. 안녕.